말순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 1204호 현관문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춰섰죠. 한 손에는 정성껏 쌓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직접 띄운 청국장의 구수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인 뜨거운 청국장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는 중이었죠. 말수는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손주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조이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안에서는 발소리가 들렸고 현관문 너머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은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말수는 보자기를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재현이 청국장 좋아해서 아침에 끓여왔어. 문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청국장 냄새 때문에 민원 들어와요. 이웃들한테 욕먹고 싶으세요? 말순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서서 간신히 말을 이어갔죠. 그래도 재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라서 재현 씨도 이제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애도 냄새 싫어하고요. 그 순간 안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야? 하고 묻는 소리였죠. 하지만 은주는 택배 왔다 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 말순이 돌아서려는 순간 은주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말은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말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죠. 보자기 안의 청국장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말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말수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오후였죠. 시골집 부엌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수돗물에 두 손을 담그고 있었죠.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일찍 기울어가고 있었고 부엌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살림살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말순의 시선이 천천히 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된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옆으로는 지난 가을에 말려둔 고추가 실에 깨어져 매달려 있었고 깨진 밥솥 뚜껑이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손때가 묻은 식칼이었죠. 말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날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재현이 어릴 때부터 이 칼로 음식을 만들어 먹였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아이가 좋아하던 호박전을 썰던 날, 생일상에 올릴 미역을 다듬던 날, 그리고 처음으로 청국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던 날까지. 말수는 칼을 내려놓고 그 옆에 놓인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부터 띄워둔 청국장이었습니다. 아들 재현이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혼자 남은 부엌에서 쓸쓸하게 익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구수하면서도 진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그녀가 억눌러왔던 감정들처럼 천천히 하지만 진하게 번져나갔죠. 이게 뭐가 그리 역한 냄새라고.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부엌에서 작게 울렸죠.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와 낡은 창틀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싱크대로 돌아가 물기를 닦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아직도 아침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온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의 청국장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렸겠죠. 말수는 보자기를 풀어 그릇을 꺼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질 무렵 말수는 부엌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었죠. 된장독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시작될까요? 그런 생각이 그녀의 지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재현의 핸드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화면에 뜬 엄마라는 글자를 보며 잠시 망설였죠. 옆에서 은주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결국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전환시켰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은 채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또 어머님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죠. 은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잠시 후 컵을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은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가까워. 결국 또 우리 생활 침범하려는 거잖아. 재현은 아내의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두드릴 뿐이었죠. 은주는 물 한 잔을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재현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죠. 그의 침묵이 은주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컵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도 청국장 들고 왔더라. 냄새 때문에 옆집에서 뭐라고 할 뻔했어. 당신 엄마는 왜 그걸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안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향했고 재현은 혼자 남겨졌죠. 그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던 중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말순 씨, 이런 말 전하기 좀 그런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어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쳤다나 뭐라나. 그런 말이 떠돌아서 순간 말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값을 치르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죠.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 분노와 수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동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수는 대문을 닫고 들어가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고 힘들게 느껴졌죠. 창밖으로는 별 하나 없는 까만 하늘이 보였고 부엌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갈등의 첫 파열음이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나간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은주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물컵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그저 들고만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친정엄마와 나눴던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혼자 부엌에 서 있을 때였어요.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엄마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시집살이에 시달리다가 결국 몸을 망가뜨렸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요구,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아버지의 방관이 엄마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통화의 마지막에 엄마가 했던 말이 은주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넌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마. 그 말이 은주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의 시작이었죠. 은주는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은주의 속을 더욱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만 혼자 싸우게 하느냐고. 은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현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은주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당신은 그저 침묵만 하고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알아? 재현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은주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한편 말수는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죠.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직접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며칠째 아무 일정도 적혀 있지 않은 텅 빈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어 오래된 장부를 꺼냈죠. 그 안에는 시장 좌판 임대에 관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서라도 무언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장부를 덮고 창문을 바라보았죠. 내일은 시장에 가서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쓸쓸함과 함께 작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른 새벽 말수는 오래된 시골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분주하기만 했죠. 싱크대 위에는 불린 콩들이 소쿠리에 담겨 있었고 커다란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정성스럽게 메주를 으깨어 넣으며 청국장을 저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뜰 무렵 말수는 준비한 청국장을 작은 통들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뚜껑을 닫으며 라벨을 붙였죠. 손으로 직접 쓴 말순내 청국장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친 비닐봉투에 청국장 통들을 조심스럽게 넣은 뒤 말수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손수레가 삐걱거렸고 말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고 있었어요. 말수는 미리 봐두었던 작은 좌판 자리로 향했습니다. 좌판을 펼치는 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청국장 통들을 하나씩 진열하고 손으로 만든 가격표를 세웠죠. 옆 좌판의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말수는 담담하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첫 손님이 다가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어요. 한번 맛보면 다시 찾을 거요. 손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청국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수는 미리 준비한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맛보기를 권했죠. 손님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판매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고 간혹 맛을 본 사람들도 냄새를 이유로 고개를 저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까지 팔린 것은 겨우 서너 통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좌판 뒤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청국장을 사간 손님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그녀는 이웃들에게도 소문을 냈다며 몇 통을 더 구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말순은 빈 통들을 정리하며 좌판을 접었습니다. 오늘 하루 팔린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주머니 속 얼마 안 되는 돈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침보다 훨씬 가벼웠죠. 그녀의 얼굴에는 초라함 대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오후 4시쯤 말수는 시장에서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장사로 이제는 단골 손님도 생겼고 청국장을 찾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아이려니 했지만 그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작은 체구의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눈물을 훔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그 모습이 낯익었죠. 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주였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수는 놀라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죠.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수진은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말수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등을 토닥여주기만 했어요. 한참 후에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밥 먹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계속 울고 있었죠. 말순은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진의 볼은 차가웠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할머니 얘기 꺼냈다고.
아빠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진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아이를 품에 안았죠. 시장 한복판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슬그머니 사과 하나를 건네주었고 떡집 아주머니는 따뜻한 떡 몇 개를 봉지에 담아주었어요. 말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작은 의자에 앉히고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죠. 아직 따뜻한 된장국을 종이컵에 부어 건넸습니다. 수진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호호 불며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말순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말순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할머니랑 조금만 있다가 같이 가자. 그날 저녁 말순의 조그만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수지는 작은 밥상 앞에 앉아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말순은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작은 부엌 안은 온기로 가득했죠. 곧 아이를 데리러 올 사람들을 기다리면서도 말순은 이 순간만큼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시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청국장 통들을 진열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멀리서 낯익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현과 은주였어요. 두 사람은 시장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순의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은주는 시선을 땅에 고정한 채 걸어왔죠.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청국장 통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좌판 앞에 섰을 때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순은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그녀의 입술이 몇 번 떨렸지만 죄송했습니다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주는 조용히 좌판 옆으로 다가가 흩어진 비닐봉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놀란 듯 은주를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주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리하고 있었죠. 재현도 어색하게 청국장 통들을 가지런히 놓는 것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각자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손님이 다가왔을 때 은주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국장 찾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밝게 말하려고 노력했죠. 말순은 며느리의 모습을 흘끔 보았습니다. 은주가 청국장의 맛을 설명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말순은 무표정한 얼굴로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갓 끓인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그녀는 국자로 청국장을 푸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찾는 사람 말고 밥 짓는 날 와줘. 그러면 반가울 거야. 재현과 은주는 말순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경계가 서 있었죠. 이것은 거절도 아니고 완전한 화해도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긋기였습니다. 은주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도 엄마의 말뜻을 이해한 듯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세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는 첫걸음은 뗀 셈이었죠. 해가 기울 무렵
재영과 은주는 청국장 한 통을 사들고 천천히 시장을 떠났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좌판 정리에 집중했어요.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어느새 입소문이 나서 청국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말순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장은 평소보다 더욱 북적였습니다. 말순의 좌판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녀의 청국장이 이제는 시장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좌판 한켠에서 말순이 정성스럽게 청국장을 푸고 있을 때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표 청국장요.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옆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외치고 있었죠. 오늘은 재영과 은주가 아이와 함께 와서 좌판을 돕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포장지를 건네주는 일을 맡았고 재현은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손님들도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진이 한 할머니께 청국장을 건네드릴 때 그 작은 손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아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말수는 손주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수진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게 내가 준 복이구나. 수진은 할머니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눈빛에는 특별한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더 이상 아들에게서 오는 기대나 서운함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집에서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저 일하고 다음에 수진이 생일날 가마. 그때는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재영과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말순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끈을 완전히 놓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오후가 되어 청국장이 거의 다 팔릴 무렵 한 방송국 취재팀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청국장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말순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청국장을 팔 뿐이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말순은 빈 통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라고 말했을 때 말순은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시장 골목에는 여전히 청국장의 구수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그 냄새 속에는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